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서두르기 위해서 정부의 노선 중재안을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 합의라는 걸림돌을 해결하면서 5호선 연장 사업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남은 과제들도 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핵심 내용은 노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지자체는 지난 주말인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합의를 이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희엽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원장 간의 해외 출장 일정 전에 성사된 자리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자리에서 두 지자체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합의문에는 그동안 입장 차이를 보였던 노선에 관한 내용도 담았는데요. 세부 노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중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협의체에서 도출되는 중재안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네, 5호선 연장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이유가 지자체 간의 합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노선을 두고서 각 지자체가 좀 팽팽한 입장을 고수해 왔었잖아요. 네,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건 노선이 지역민 수건과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기존안, 그러니까 검단 일부만 거치고 김포로 빠져나오는 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해당 노선은 서울시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안이고요. 여기에 인천시는 인천 검단 안쪽으로 역을 추가로 신설해 조금 더 돌아가는 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 요구안이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인천시와의 합의도 중요한 과제라고 봤습니다. 다만 지자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광위에서 직권 중재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오갔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광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양측의 합의는 중요한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협약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건폐장도 있었습니다. 5호선 연장 논의에서는 빠지지 않았던 사안이죠. 네, 지자체 합의라는 게 인천시와 김포시 합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호선 연장에 키를 쥐고 있었던 서울시와의 협약도 앞서 있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와 김포시는 먼저 협약을 통해 5호선 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 처리 문제에 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김포시 간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확인도 이뤄졌는데요. 이번 협약에서도 또 한 번 건폐장에 대한 확약이 조건으로 포함됐습니다. 김포시가 처리하기로 한 건폐장의 위치는 인천 서구의 영향권 밖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 건폐장 처리 문제를 두고 모든 지역민들이 공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번 협약으로 5호선의 연장에 큰 걸림돌을 해치웠다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실제 노선이 확정되기까지 남아있는 과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포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협약 소식을 반기는 목소리가 더 크긴 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노선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이와 동시에 남은 과제들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양측이 중재안에 합의를 하기로는 했지만 이 중재안을 마련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서두르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법안으로도 발의가 됐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인데요. 다만 정치권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요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고요. 또 김포 골드라인 과밀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5호선 연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내년 1월 과거 세계 구체제로 돌아가는 행정 개편을 합니다. 민선 8기 부천시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네,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 도입하는 행정구역인 일반구가 폐지됐다가 다시금 복원되는 사례는 전국에서 부천이 처음입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원미 소사 5정 등 3개 일반구를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자는 내년 1월 1일로 부천은 8년 만에 다시 과거 일반구 체제로 재개편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새 행정체제에서는 복지와 안전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하려면 행정이 가까이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하고 구사무의 복지와 재난안전 부분을 추가해서 그걸 전담하는 팀을 둘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부천시에는 3개구 37개 일반동이 신설되며 청사는 구 폐지 시점에 당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옥길지구 개발로 인해 인구 6만 명이 초과된 범박동은 옥길동을 신설해 범박동, 옥길동으로 각각 나뉩니다. 일반동과 구청의 사무 변화에 따라 일부 리모델링이나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 수년 만에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예산이 또다시 낭비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 시장은 불편한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과 인원을 늘리지 않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재정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를 했고, 근데 다만 이걸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갖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더 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청사공사를 비롯해 시설물 정비, 전산 시스템 자료 변환 등은 오는 하반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또 행정구역 변경과 일반동 전환에 대한 조례 개정은 다음 달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의회 국민의힘과 4개 지역 당협위는 일반동 부활과 별개로 광역동 실패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구상권 청구 과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 80만 시민의 혈세 낭비와 시민을 힘들게 하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며 책임 소재 파악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편명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유감을 표합니다. 이로써 행정 서비스 질 저하와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잇따랐던 광역동 전면 개편은 시행 4년여 만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관련 소식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작됐던 광역동 체제가 일반동 체제로 다시 전환되는 건데요. 네, 광역동 폐지 관련 정책 연구 모임의 대표 의원입니다. 광래경 부천시의회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우선 타 지자체와 부천 시민분들을 위해서 광역동 체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광역동 체제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 부천시를 예를 들면 역곡일동, 역곡이동, 춘희동, 도당동, 원미일동 이렇게 있었던 각 개별 동들을 그 군별로 묶어서 5개 동을 하나의 동으로 광역화하여 한 개의 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체제를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는 부천동이라고 칭하여 이 5개 동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원밀동, 춘희동, 도당동, 역곡일동, 역곡이동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행정동으로만 분리되고 실제로 부천동이라는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행정체제가 변경이 된 게 광역동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개 동이 남아있고 나머지 4개 동은 그 일반적인 행정 지원 업무 정도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좀 약화되는 그런 체제로 변경되고 하나의 광역동으로 묶인 것을 5개 동이 하나로 묶인 것을 광역동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광역동 체제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일반동으로 부천동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3개 구청이 있었는데 그게 폐쇄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원미구청, 조사구청, 오정구청 이렇게 3개 구청이 생겼고, 그리고 36개 동이 없어졌던 36개 동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전에 일반동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로 전입이나 인감이나 대형 폐기물 같은 배출 신고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런 민원 업무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광역동으로 갔었어야 됐거든요. 예를 들면 역곡 1동이라는 곳에서는 부천동이라는 곳으로 광역동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마을버스를 타고 4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런 업무들을 일반동에 있다가 광역동으로 가면서 행정을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던 행정체제가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체계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광역동을 추진했을 때도 시민들은 반대했지만 우리 정권이 되게 강하게 추진을 하여 광역동이 출범되었는데 이제는 그 시민의 불편함을 너무나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광역동이 해체가 되고 다시 일반동으로 복원함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정 서비스가 더 동에서 밀착되고 더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생활 가까이에서 동사무소를 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광역동 체제의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하셨습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된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이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주한 혈세가 낭비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수반되는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는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행정조사에 있어서 우리 이 결정을 하였던 민주당 전임 시장 그리고 전 전임 시장 이 모든 것을 주관하였던 모든 분들께서도 그 책임에 함께 통감하고 책임을 반성하고 결정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금 불가피하지만 우리 시의회가 15대 12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렇게 인원수가 시의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이 행정사무조사가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광역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다시 번복되어 온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일정에 맞게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책임과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임을 진다는 부분들은 실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책임은 분명히 있거든요. 책임에 대한 사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의 사과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광내경 의원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천 갑지역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이 입증됐고 시의 행정착오 사실도 이미 확인됐지만 이 같은 증거와 증언들은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총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지역 정치권도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음재 국민의힘 부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분하게 준비할 생각이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 지형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만일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은 대출 이자 지원 38억 5천만 원과 이사비 지원 7억 5천만 원, 월세 지원 17억 원 등입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와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는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골드라인 대체 노선으로 투입하고 있는 70번 버스 노선을 더 확대합니다. 김포시는 고촌 지역 아파트 두 곳에서 출발하는 70C 노선과 70D 노선을 26일부터 운행합니다. 두 노선은 김포공항역 직행 노선으로 6시 30분 첫 승객을 태우고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다 8시 20분 마지막 버스를 운행합니다. 한편 김포시는 전세버스를 단계적으로 투입해 70번 버스를 3분에서 6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70번 노선과 유사한 A, B, C, D 4개 노선을 추가해 수요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